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신 종목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로도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현대노템이요. 현대로템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28,000원에 25%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네네. 고민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안 올라가서요. 안 올라가서,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현대로템은 과연, 그래도 올 긍정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최근에 로봇주로 좀 묶여가지고 주목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주가가 좀 너무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기다려 볼 만한 섹터라고 봐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어찌 보면 조금 마음이 좀 급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현대로템이 지금 2022년도 8월 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7월 달까지 쭉 꾸준히 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굳이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폴란드 이슈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다른 변수 없이 지금의 계약이 잘 유지가 돼야 적어도 악재가 안 되는 거고요. 폴란드 이슈로는 이제 더 이상 주가는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끝이 났고 이제 사우디가 됐던 뭐 루마니아가 됐던 이쪽으로 추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원전과 마찬가지로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약 소식이 나오는 건 빨리 잘 안 나옵니다. 재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태도 이방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 얘기가 나오면서 한 3-4달 계속 꾸준히 갔다가 나중에 결국엔 계약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우디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거리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현재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그나마 다행이신 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매수가도 중요하지만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멈췄다고 봅니다. 일단 최소한 어쨌든 25,000원 이상의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 하락할 때보다는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내가 사서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날 뿐이죠. 그러나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그 기다려야 될 이유 같은 경우는 방산 같은 경우는 올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중동 쪽의 어떤 이제 수주 모멘텀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상반기에는 그 중동 쪽을 봐야 되고, 하반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아마 방산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참고서 말씀드리면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이 안 되는 게 리스크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당쪽 넘어가게 되면서 방산 관련된 어떤 얘기가 좀 나올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리를 하자면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시간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AI 관련된 종목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슈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중동 쪽, 하반기에 미국 쪽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한 25,000원대 이상 가격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팔까 말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현대로템은 차분하게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올 긍정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4,140원이고요. 아니, 14,400원, 70%예요. 14,400원이요, 시청자님? 아니, 11,400원. 11,400원이요. 예. 비중도 되게 높으시고 또 수익권에 계시네요. 정보 들어갔을 때 조금씩 사서 모은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뭐 네. 언제쯤 수익을 좀 챙겨야 할지 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 과연 언제쯤 또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일단 두 분은 긍정 들어주셨고, 그러면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하자마자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뭐 양봉이다가 오늘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좀 언제쯤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이제 수익을 조금씩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엄청난 수익이 나셨네요. 네, 대단히 그 축하를 드리고, 그 한미 반도체 이후에 제주 반도체, 뭐 여기서 또 그 밸류 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렇죠. 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맨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이분에게 그런 그 지금 지식을 뭐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잘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 지금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상에 엄청난 가격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만족을 해. 이 정도면은 진짜 70%를 실어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면은 대단하다. 거의 더블이잖아요, 지금.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그 20,000원대 이 수준에서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뭐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가 뭐 하는 기업이며 지금 밸류체인상 어떤 곳이 가고 있고 무슨 저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해가지고 엣지 디바이스 관련 주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잘해서 고스란히 자신의 자산으로 지금 그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흥분하셔가지고 또 이 실현한 것을 또 다른 데다가 70%를 실어가지고 두 번째로 이런 대박을 터뜨려야지.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 현대로템, 방산, 그리고 시젠 같은 코로나19. 그 코로나19 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수혜를 봤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전쟁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매년 한 번씩 왔으면은 우리 인류는 지금 다 사망했어요. 지구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런 70%를 실어서 이런 더블 스코어에 더블의 수익을 거둔 것이 연속적으로 만약에 1년에 10번씩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누가 되겠어요? 거의 저커버거나 앨런 머스크가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확률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거뒀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뭐 축하는 하고 만족은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자산으로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 땅에 파묻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온전히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이거 팔기 전까지는 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자신의 통장에 D+2일 이후에 통장으로 빼가지고 내 자산을 확인할 때 그게 자기의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익 실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대응을 하셔가지고 화요일에서 금요일이죠. 화수목금 해가지고 4일 동안 이익 실현을 하는 자세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에 큰 수익을 내고 계신데 이제는 분할 매도할 타이밍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매수가는 43,900원, 비중은 100%인데요. 아, 43,900원이요? 좀 예, 예.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좀 됐습니다. 아, 그러면 9만 원까지 가신 것도 예. 보셨겠네요. 9만 원까지 갔는데 그때 제가 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좀 아, 하다가 팔려고 했는데 네. 주가가 계속 내려간 바람에 못 팔고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한 올해까지 좀 더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는데 어쩐지 모르고 셀트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께 한번 가격 전략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이네요. 그러면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분 뭐 수익권대 이시기는 한데 이미 그 9만 원 고점을 보셨기 때문에 좀 욕심이 나실 것 같아요. 뭐 장기로도 보신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생각보다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작년에 좀 시작됐을 때 2차 전지 밸류 체인이랑 묶이면서 이건 포스코 그룹주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과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뭐 포스코 그룹 효과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혜를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도 뭐 포스코 그룹이면은 큰 기업이죠. 이 어떤 자본금이나 또 유보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세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나 이 전망이 물음표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제 뭐 미국의 통화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 그 프리미엄도 계속 주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립을 들었던 부분은 큰 폭의 뭐 상승 부분은 뭔가 좀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뭔가 좀 크게 좀 모멘텀이 나와야 크게 올라가는 거랑 떨어지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제가 봤을 때도 한동안은 뭐 이런 그 약간의 주가가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2차 전지 뭐 소재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은 적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뭐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 가지 포스코 그룹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는 다른 2차 전지 이 소재주주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펀드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중장기주로 갖고 가셔도 나쁘지 않지만 당장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는 거는 기대는 좀 제한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권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 남겨주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1364번님께서는 다스코 가지고 계십니다. 4,400원에 매수하셨고요. 33%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2249번님은 캠트로닉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캠트로닉스 급등세 나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행복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667번께서는 위메이드 플레이 가지고 계십니다. 15,000원대에 매수하셨고요. 지난번에 위믹스 코인이 재상장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에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5711번님께서 코아시아 가지고 계시고요. 1,6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럼 스피드 문자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네 개를 다 해야 되네요. 일단 다스코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400원이고 이제 대응 방법인데 요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죠. 우크라이나 테마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는 기대할 부분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뭐 좋게 말씀드려도 안 좋게 말씀드려도 주가는 빤하게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우크라이나 테마는 조금 많이 소진했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를 일단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4,000원대 이상 가격 유지가 안 되면은 일단 매도를 고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요거는 일단은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요것만 보십시오. 일단은 차트가 빠네요. 차트가 빠는데 27,5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분위기 보게 되면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500원 요 부분에 돌파 여부를 좀 보시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홀딩하시고 이후에 상담 한번 다시 한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이 위메이드 플레이 15,850원. 요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식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식다 보니까 지금 주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아마 매도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라고 보고 요거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좀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9일인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또 이슈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시고 주가 추가적인 하락의 제한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십시오. 요거는 매도가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일단 홀딩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11,000원대 이상에서 하반경에서 나온지를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이후에 목표가든 선저가든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추가 하락 제한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량 반도체 이슈가 뭐 시장에 화두가 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반이 좀 미미한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1,600원이고 현재 주가는 이제 7,460원입니다. 요분도 제가 볼 때 매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 다행인 점은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차량의 반도체 집중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종목은 주가가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 고민해 보시고 캠트로닉스는 당연히 보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코아샤 같은 경우는 요것도 불가피하게 좀 홀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도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또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91,100원에 20%인데 네. 너무 고가에 들어가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한 좀 됐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세 분 부정인지 긍정인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알테오젠은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을 주셨는데 뭐 최근에 MSCI 편입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테오젠은 좀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알테오젠은 일단은 말씀하신 MSCI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머크사 쪽으로 이제 독점 계약 그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작년 말에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금리나 수혜주로 해가지고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 이건 업종 이슈죠. 업종 이슈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 괜찮았었고 그리고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머크 쪽으로 어떤 피인수가 아니라 독점 계약 쪽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로열티 받는 쪽으로 이제 전환한다. 그 이슈 때문에 상세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슈들이 전부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국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을 한번 감내를 하겠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지지 라인이 어디냐면 61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25일도 6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 12월 15일날 6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게 만약에 60일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75,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감내가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바이오 같은 게 좋게 보고 있지만 업종을 좋게 보는 거하고 매수 타이밍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은 쉽지 않겠지만은 매도를 저는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자리를 제가 볼 때 일단 놓쳤다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61선까지 내려온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가격대 측면에 봤을 때 좀 추가하게 지지되는 부분에서 그때 재접근을 하더라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61선까지 조정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깝지만은 여기서 조금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재매수하게 된다면 어느 가격대라면 75,000원 부근대까지 일단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들인데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그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슈가 블록버스급 신약 이슈인데 그 부분 좀 반영되게 된다면 바이오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후에 재매수 관점에서 이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손절 부분도 좀 고려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좀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4,000원에 10%. 114,000원. 그럼 조금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오래돼가지고, 좀, 손해보고 매도했다가 또 매수해, 또, 단가 낮추려고 또 매수를 했어요, 또. 재매수 하셨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고민이 많으시죠? 네, 저희가 네. 전략을 바로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 네. 안 그래도 또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과연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한 분 그리고 긍정 2분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신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긍정 팻말을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추가로 또 매수하셔가지고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아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 긍정 들었죠. 그러니까요. 10%니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왜 소중한 자산을 날립니까? 음. 여기서 우리가 무슨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스위치 누르듯이 편하게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지금 자산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손절을 하면은 돈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메꾸려면은 2배의 수익을 내야 본전인데 그거 어려워요. 그 LG전자는 팔 이유가 없고요.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왜 부정적으로 얘기했냐면 100%나 이런 거를 그거 조심하라고 했죠. 내가 주변에서 사랑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라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비비고만두를 내가 매일매일 먹는데 왜 CJ 제일장 주가는 안 올라? 내가 더 먹을 거 하면서 CJ 제일장 주가에다가 100%를 올인해 버리면은 내가 CJ 비비고 만두 먹을 때마다 그 고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여서 부정적인 거지. 그리고 LG전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10%의 비중은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연봉으로 보면 되겠죠. 아까 전에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나왔는데 네이버 카카오 완전 기로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기로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지점이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인생 뭐 많이 꽤 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소회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는 바닥을 쳤었어. 야, 내가 그때는 인생의 피크였지. 이 얘기하죠. 바닥이나 피크가 그때가 전환할 때가 기로점이에요. 그 기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셀트리온, 포스코 이런 대형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10년 선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뭐 소액 그 조그만 조막손들이 장난도 칠 수 없을 뿐더러 외국인 기관도 단일 세력으로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그 어떤 다양한 그 주체들의 표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은 단 한 번도 10년 선을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삼성전자 10년선에서 사면 된다고 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라던가 뭐 지금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10년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보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 예전에 포스코였죠. 포항제철.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강은 지금 동국홀딩스가 옛날에 그 동국제강 차트거든요. 보세요. 동국홀딩스 2011년도에 10년선 이탈한 뒤에 단 한 번도 10년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3대 철강회사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015년에 10년선 이탈한 뒤에 단 한 번도 10년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 있어야 뭐 그 사람의 업적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여기에 기업에 대입해 보면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뭐 기업의 실적이니 이런 것들은 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얘기고 결국에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버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못 버는 사업을 하면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스코 홀딩스만 10년선 위로 반짝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에 얽혀가지고.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제철 단일 모델로 돈을 버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LG전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이 LG전자는 10년선을 깨지 않았죠. 2020년도에 올라가서 지금 깨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선에 딱 붙어 있죠.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면은 아까 말한 인생의 기로점 같은 순간인 거예요. 10년선에 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전부 10년선에서 급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카카오, 네이버, LG전자가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지 않았고 평생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와 있다 하면은 이건 10년 만에 매수 기회예요. 네. 삼성전자, 셀트리온 다 떠가지고 지금 사면 단기적으로 물리죠. 10년 선에서 산 사람들은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전부 다 인생의 기로점 같은 순간이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고 이 부담이 없는 비중이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랑은 정반대의 의견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팻말 하나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얘기를 풀어드렸습니다.